안녕하세요. 저는 지금 남편과 이혼 소송 중인 30대 여자입니다. 남편은 아직도 이혼할 수 없다고 버티지만 저는 더 이상 남편과 시댁이 소름이 끼쳐서 같이 살 수가 없네요. 어떻게 사람 하나를 바보처럼 만들 수가 있는 것인지 아직도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 일을 떠올리면 남편에게 이혼 소송이 아니라 고소를 하지 않은 게 다행이라고 말할 정도였으니까요. 남은 평생 반성하면서 용서를 구해도 모자랄 판에 어쩔 수 없다는 말만 내뱉는 남편이 정말 끔찍하게 느껴지네요. 치를 떨게 했던 제 시댁 이야기를 이제 말씀드리겠습니다. 남편과 저는 꽤 오랫동안 연애를 하고 결혼하게 되었습니다. 무려 5년을 사귀고 결혼했으니 만난 시간이 짧은 건 아니었죠. 결혼 전에는 남편이 자신의 상태를 몰랐을 테지만 미리 알았다고 해도 남편은 제게 아무 말하지 않고 결혼을 했을 겁니다. 짧지 않은 시간을 함께 보내고 결혼했습니다만 역시 결혼은 연애와 다르더군요. 연애 시절과는 다른 남편의 모습에 처음에는 제가 그동안 만나왔던 사람이 맞나 싶었죠. 사람이 확 바뀐 건 아닌데 뭔가 힘이 빠진 사람처럼 보였다고 할까요? 무언가 사람이 자신감 없는 것처럼 보이면서 맥 빠진 사람처럼 보였습니다. 연애 시절에는 항상 자신감이 넘치고 활기가 있던 사람이 그러고 있으니 걱정이 되었습니다. 회사에 무슨 일이라도 있어서 저러는 건가 싶었죠. 자기야, 회사에 무슨 일이라도 있어? 요즘 왜 그래? 축 처져서 무슨 일이 있으면 나한테 말이라도 해봐. 그래야 도울 수 있는 일이면 같이 도와주지. 아니야, 별일 아니니까 신경 쓰지 않아도 돼. 진짜야, 신경 쓰지 마. 남편은 스스로 별일 아니라고 했지만 남편만 바라보는 저는 속이 참 불편하더라고요. 제가 어디선가 들은 바로는 남자도 혼자만의 시간을 가지는 게 중요하다고 하더군요. 그래서 자꾸 이유를 캐물으면 남편이 짜증을 낼까 싶어 남편에게 혼자만의 시간이 생기도록 많이 노력했습니다. 남편의 기운 빠진 모습은 하루 이틀을 넘어 한 달이 넘어가도 좀처럼 좋아지지 않았습니다. 무슨 일 때문에 저렇게 우울해 보이나 싶어도 무슨 일인지 말을 안 해주니 알 수가 없었죠. 그 맥 빠진 모습은 1년 가까이 유지가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걱정하던 저도 익숙해져서 그냥 그런 사람인 걸 내가 몰랐나라고 생각할 정도로 착각을 하게 될 정도였죠. 결혼한 지 1년쯤 될 때였습니다. 남편은 외동아들이었기에 다른 시부모님들처럼 저희 시부모님도 임신을 바라셨습니다. 시댁에 가면 은근슬쩍 제게 왜 아직 소식이 없는지 물어보시는 겁니다. 왜 아직 소식이 없니? 옆집 정인애는 결혼한 지 3개월도 안 되어서 임신했다고 하던데 그 신혼여행에서 아기 들어서는 게 뭐더라? 시어머니의 말에 시아버지가 대신 대답하셨습니다. 허니문 베이비라니까. 맞다. 허니 베이비 가졌다고 하더라. 너희는 왜 소식이 없니? 혹시 피임하고 그러냐? 결혼했으면 애를 가져야지. 절대 피임 같은 거 하지 마라. 허니문이래도. 시끄러워. 내가 말하고 있잖아. 당신은 좀 끼어들지 좀 마. 며느리 앞에서 내 체면 좀 생각해. 저희 시댁은 주도권은 시어머니의 독재 체제였습니다. 아버님은 어머님이 시키면 시키는 대로 하시는 분이셨죠. 그런 건 안 하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저희도 노력하고 있어요. 보통 큰 이유 없으면 3년 이내로 생긴다고 하네요. 그래, 그런 건 안 한다고 하니까 다행이다만 그래도 신경 쓰고 해라. 너도 이제 신경 쓸 나이잖아. 저는 작게 네 하고 남편과 시댁을 나왔죠. 그때만 해도 기다리면 아이가 자연스럽게 생기겠지 하고 별 대수롭지 않게 여겼습니다. 그런데 결혼 3년 차가 되어도 아이가 생기지 않자 어머님의 추궁이 다시 시작되었죠. 너희 아직도 피임하고 있니? 내가 전에 하지 말라고 하지 않았어? 왜 아이 소식이 없는 거야? 저희도 애 낳고 싶어요, 어머니. 그런 거 안 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제 말을 들은 어머님의 두 눈이 동그래지시는 겁니다. 지금까지 저희가 아이가 안 생기는 것은 피임 탓이라고 생각하고 계셨나 보더라고요. 아이고, 그게 무슨 말이냐? 피임을 하지 않는데도 아직도 아이가 안 들어선다는 말이야? 산부인과는 가봤니? 검사는 해봤어? 속사포 같은 어머님의 말에 대답했습니다. 그럼요. 아무 이상 없다고 기다려보라고 했어요.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요즘은 다 임신이 늦어진다고 의사 선생님께서 그랬어요. 3년간 기다렸는데 뭘 더 기다리라는 거냐? 너희들 나이는 생각도 안 하니? 더 기다렸다가는 환갑에 아이 낳을 거니? 안 되겠다. 너 내일 오후에 시간 비워둬라. 알았지? 나랑 같이 갈 데 있으니까. 제가 안 된다고 말해봤자 그게 어머님 귀에 들어올 리가 없었죠. 회사에 반차를 쓰고 어머님을 따라 나서야 했습니다. 어머님이 저를 데리고 간 곳은 허름한 건물에 있는 한의원이었습니다. 연식이 느껴지는 한의원 안에서는 젊은 여자들이 앉아서 기다리고 있더라고요. 여기가 그렇게 명이라고 하더라. 너 내 친구 양순이 알지? 왜 결혼식에서 내가 인사시켜줬잖아. 걔네 며느리도 여기서 침 맞고 바로 임신이 됐다고 하더라고. 저는 아무 대답 없이 고개만 끄덕였습니다. 오랜 기다림 끝에 나이 지긋해 백발이 성성한 한의사 선생님과 마주하게 되었습니다. 노인처럼 보이시는 한의사 선생님이 손목을 진맥하고 배에 혈자리를 눌러보았습니다. 결혼한 지 3년이나 되었는데 아이가 없어요? 며느님은 배도 따뜻하고 금방 아이가 들어설 것 같은데 아드님도 같이 데려와 보시지 그러세요. 요즘은 불임 원인이 남자들도 상당히 많이 늘어서요. 지금 누구 아들을 병신 취급하는 겁니까? 내 아들은 멀쩡하다고요. 한의사의 말에 어머님이 소리를 꽥 내지르시는 겁니다. 그렇게 소리를 지르고는 아직 진료 중인 저를 끌고 밖으로 나오셨습니다. 누구를 지금 고자 취급을 하는 거야? 저 영감탱이가. 너 내일 시간 다시 빼놔라. 나랑 다른 병원 갈 테니까. 알았니? 저는 어머님께 네 하고 짧게 대답을 했습니다. 아들 한번 데려오라는 말이 그렇게 기겁하는 일이었을까요? 어머님의 성격을 알고 있으니 내심 서운하면서도 아무 말 하지 못하겠더라고요. 한마디 잘못했다가 달달 볶일 생각을 하니 그냥 네네 하면서 어머님의 비위를 맞춰주는 게 좋다고 생각했죠. 한동안 어머님의 손에 이끌려 산부인과 병원을 더 돌아야만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난임 전문병원에 들러 나팔관 조영술이라는 시술을 받아야 했죠. 나팔관 양쪽도 정상적이시고 생리주기도 정확하고 자궁 내막 두께도 좋고 근종 같은 것도 없이 깨끗하니 더 기다려보는 게 어떨까요? 며느님은 아주 건강합니다. 얼마나 기다려야 아이를 가질 수 있는데요? 정 그렇게 급하시면 인공수정이나 시험관을 해보는 방법도 있습니다. 아드님과 같이 한번 병원에 들리시죠. 요즘은 남자들 불임도 많아서. 어머님은 알았다고 하면서 다시 병원을 나오셨습니다. 이렇게 임신에 적극적이시면서 왜 아들이 정상적이지 않다는 말만 나오면 격하게 반응을 하시는지 알 수 없었습니다. 어머님의 그 모습이 은근히 속상했죠. 꼭 제게 문제가 있다는 뜻으로 보였으니까요. 어머님은 여러 명의 의사들에게 제가 지극히 정상이라는 말을 듣고서야 병원 투어를 멈추셨죠. 제가 정상이라는 말을 듣고도 어머님은 임신에 더욱 적극적으로 나오셨습니다. 몸에 좋다는 음식은 다 해먹이기 시작했죠. 보약이며 보양식이며 안 먹은 게 없을 정도였습니다. 그런 어머님의 정성에도 5년 넘게 저희에게 아이는 찾아오지 않았죠. 기다리기가 지쳤는지 어머님이 저희에게 먼저 시험관을 하는 게 어떻겠냐고 말하셨습니다. 아이가 쉽게 생기지 않을 것 같으니까 시험관을 해보는 건 어떻겠니? 보통은 나팔관이 막혀있지 않으면 인공수정을 하는 게 일반적인데 어머님은 인공수정을 건너뛰고 시험관을 하라니 깜짝 놀랐습니다. 그런데 제가 병원에 다녀왔을 때는 시험관보다 인공수정을 해보라고 하던데요.
바로 시험관을 하는 건 좀 그렇지 않을까요? 너는 하나는 알고 둘은 모르는구나. 어차피 인공수정을 하든 시험관을 하든 호르몬 주사를 맞는 건 똑같아. 그런데 뭐하러 인공수정하고 시험관을 또 하니? 그냥 처음부터 시험관을 하는 게 낫지. 그건 그런데요. 비용 차이가 엄청나잖아요. 인공수정은 정말 얼마 안 들어요. 돈 걱정하지 말고 시험관부터 해라. 다 너 생각해서 하는 말이야. 이럴 때는 어른 말 듣는 거야. 어머님의 성격을 잘 알고 있었으니 더는 토를 달지 않기로 했죠. 어차피 인공수정이 실패하면 시험관을 해야 하는 건 맞는 말이었으니까요. 시험관을 하는 일은 정말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호르몬 주사를 맞는 것도 그랬지만 3일에 한 번 정도는 병원에 가서 난소에 있는 난자가 얼마나 컸는지 봐야 했기 때문이었죠. 그래도 아기를 갖기 위해서는 어쩔 수가 없었습니다. 저도 제 친구들처럼 아이를 낳아 남편과 알콩달콩 살고 싶었습니다. 아이만 가질 수 있다면 이런 고생쯤은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했죠. 어느새 시간은 흘러서 배란 채취일이 되었습니다. 신선한 정자를 난자에 넣기 위해서는 남편이 병원에 직접 방문하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이었죠. 어머님은 제 병원 스케줄을 하나하나 직접 관리를 하셨기에 그날도 병원에서 나오면서 어머님께 전화를 했습니다. 어머니, 난자 채취일에는 남편과 같이 오라고 하네요. 신선한 정자를 채취해야 한다고요. 너는 회사 다니는 사람 거기까지 불러내야겠니? 내가 알아보니 정자를 집에서 채취해가는 것도 가능하다고 하는구나. 그러니까 병원에서 주는 통 받아서 집으로 가져와라. 몸보신해야 건강한 난자가 나오지. 정말 어머님께서는 모르시는 게 없었습니다. 어머님의 말을 반신반의하며 병원에 남편이 같이 오지 못할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그랬더니 정말 작은 보온통 같은 것을 주는 겁니다. 직원 말로는 그냥 줄 수는 없고 특별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만 지급해준다고 하면서 몇 번의 확인 절차를 거친 후에 통을 주었습니다. 그러면서 될 수 있으면 신선한 상태에서 받아오라고 하더라고요. 저는 그것을 받아서 어머님 댁으로 향했습니다. 어머님 댁을 가니 이번에도 상다리가 부러지게 음식을 차려놓고 기다리고 계셨습니다. 마침 남편도 퇴근해서 왔고 오랜만에 진수성찬이라 남편과 저는 참 허겁지겁 먹었네요. 식사를 끝냈더니 아직 초저녁인데도 잠이 솔솔 오기 시작하는 겁니다. 내일이면 지겨운 호르몬 주사도 끝이라는 생각을 해서인지 꾸벅꾸벅 졸기 시작했고 남편도 일하느라 졸리다며 같이 남편 방에 들어가 잤습니다. 그렇게 8시간을 내리 잤더니 어찌나 개운하던지 몸이 찌푸둥했지만 정신은 참 맑아지더라고요. 그런데 남편도 저랑 같이 일어난 줄 알았는데 책상 위에 놓여져 있던 통을 보니 이미 그게 받아져 있더라고요. 남편이 아침에 시간이 없을 것 같아서 새벽에 미리 받아놓았다고 말하면서 아침을 먹자마자 급하게 출근을 했습니다. 아침 일찍 난자를 채취해야 했기에 저도 그 통을 들고 예약해둔 병원에 아침 일찍 방문했죠. 난자를 채취하고 바로 정자를 난자에 삽입해서 체외 수정을 해서 배아를 만든다고 하는 겁니다. 보통은 3일 뒤에 다시 와서 제 자궁 속에 집어넣기만 하면 된다고 하니 마음이 설레더군요. 아직 배아들이 제 몸속에 들어가지도 않았지만 벌써 마음은 엄마가 된 느낌이었습니다. 난자는 12개가 나오고 건강한 상금 난자는 8개가 나왔다고 의사 선생님이 오셔서 말씀하셨습니다. 상금 난자가 많이 나올수록 건강하고 튼튼한 배아들이 많이 생긴다고 하셨어요. 저는 3일 뒤에 남편과 같이 병원에 내원해서 건강한 배아 2개를 자궁에 넣어 심게 되었습니다. 선생님은 건강한 배아가 3개나 더 있다고 하시면서 냉동을 할 거냐고 물어보더라고요. 남은 배아는 냉동해 드릴까요? 추가로 돈이 들기는 하지만 냉동을 해두시면 다음에는 난자 채취하지 않고 바로 이식만 하실 수 있어요.
호르몬 주사를 맞아야 하는 번거로움이 없다고 하기에 저는 당연히 그렇게 하겠다고 했습니다. 네, 해주세요. 임신 확인은 언제 하게 되는 건가요? 11일 후에 오셔서 피검사 하시면 임신 여부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11일 후면 임신 여부를 알 수 있다니 마음이 싱숭생숭해졌습니다. 뱃속에는 이미 아이가 있지만 무사히 아이들이 자궁 내벽에 착상해야 임신되는 것이었죠. 그 기간이 정말 기다려졌습니다. 배아 사진이라고 제 손에 쥐어주는데 동글동글한 세포 분열 중인 배아가 2개가 찍혀 있더군요. 너무 신기하고 저 덩어리들이 제 뱃속에서 아기가 된다니 믿을 수 없었죠. 한참을 쳐다보았죠. 이식 후 2시간 동안 안정을 위해 침대에 누워있다가 집으로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소식을 기다렸을 어머님께 전화를 드렸습니다. 어머님, 지금 이식 끝내고 집으로 돌아가는 길이에요. 2개 이식 끝냈고요. 3개는 냉동을 해두고 왔어요. 11일 후에 피검사하면 임신인지 알 수 있대요. 그래? 아유, 잘했다. 그런데 왜 너희 집으로 가니? 우리 집으로 와라. 이제부터가 진짜 시작이야. 몸 조심하고 잘 먹고 해야 아이가 잘 붙어 있지. 그리고 너 회사에 전화해서 당분간 쉰다고 해라. 꼼짝 않고 누워 있어야 착상이 잘 된다고 하더구나. 우리 집으로 와서 푹 쉬다가 임신되면 그때 출근해. 임신이 되면 출근하라는 소리에 깜짝 놀랐습니다. 오늘 하루도 팀장님께 사정해서 받은 월차였거든요. 네?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당분간 쉬라뇨. 어머니, 그럼 저 회사에서 잘려요. 병원에서 이식 후에 몇 시간 동안만 휴식 취하면 가벼운 일상생활은 가능하다고 했어요. 걱정하지 마세요. 내가 다 알아봤다. 내가 아는 김씨 며느리도 일주일간 누워 있었더니 한 번에 임신이 성공했다는구나. 잔말하지 말고 우리 집으로 와. 어머님은 무조건 시댁으로 오라고 명령하며 전화를 끊어버리셨습니다. 그 성격을 누가 막을 수가 있을까요? 집으로 향하던 차를 돌려 시댁으로 향하게 되었습니다. 어머님이 말린다고 출근을 안 할 수는 없는 노릇이니 식사를 하면서 괜찮다고 안심을 시켜드려야 했습니다. 어머님,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병원에서도 일상생활은 가능하다고 했어요. 출근해도 괜찮을 거예요. 제 업무가 무거운 짐 들거나 돌아다니는 일도 아니고 사무실에 가만히 앉아서 컴퓨터를 하는 일이잖아요. 그러다가 아이가 아래로 흘러내리기라도 하면 어쩌려고? 앉아있는 것도 1~2시간이지. 종일 그렇게 일하고 출퇴근은 또 버스 타고 올 거 아니야. 그런 건 생각 안 하니? 그런 건 일상생활 범주에 끼잖아요. 괜찮을 거예요. 어머님은 저를 향해 화를 내셨어요. 예, 그러다가 애가 잘못되기라도 하면 어쩌려고 그러는 거니? 한 번에 철석같이 붙어야 그 고생을 안 하지. 설마 너 그 고생을 또 하고 싶어서 그러니? 그렇다고 일을 그만둘 수는 없잖아요. 아이를 낳는다면 앞으로 돈이 많이 필요할 텐데요. 아무 일 없을 테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제 말에 어머님은 못마땅한 표정을 지으셨습니다. 하지만 어쩌겠어요. 요즘 시대에 아이 하나를 키우려고 해도 돈이 많이 드는걸요. 불안해도 일을 해야 했습니다. 겨우 어머님을 설득하고 그날은 저녁만 먹고 집으로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 임신 결과를 기다리는 11일 동안 살얼음판을 걷듯 조심해서 다녔습니다. 혹시라도 뱃속의 아이가 미끄러지지는 않을까 싶어서죠. 아직은 착상도 되지 않은 세포 덩어리에 불과하지만 마음은 이미 임신을 했다고 생각해서일까요? 모든 것이 조심스럽고 먹는 것 하나도 신경 쓰게 되더라고요. 그 2주가 안 되는 시간이 얼마나 길게 느껴지던지 빨리 피검사를 하고 아이를 가졌다는 소식을 기다렸습니다. 드디어 11일에 아주 긴 시간이 지나고 남편과 병원을 내원하게 되었습니다. 팔뚝에서 피를 뽑고 잠시 기다리자 검사 결과가 나왔다고 진료실 안으로 들어오라고 하더라고요. 그 순간 얼마나 떨리고 설레던지 조심히 의사 선생님 앞으로 가서 마주 앉았습니다. 수치가 낮네요. 임신이 안 되셨어요.
다음 월경을 시작하시고 검사 후 다시 날짜를 잡아야 할 것 같네요. 임신이 안 됐다는 소리에 실망감이 밀려왔습니다. 기대를 많이 했거든요. 제 실망한 얼굴을 보았는지 의사 선생님께서 저를 위로해 주더군요. 너무 실망하지 마세요. 아직 건강한 배아 3개나 냉동해 두었잖아요. 다음에 3개 한꺼번에 넣어봅시다. 어깨가 축 처져 병원에서 나오는데 임신이 안 됐다는 것도 그렇지만 어머님께 한 소리 들을 생각하니 눈앞이 막막해지더라고요. 그래도 알려드려야지 어쩌겠어요. 저보다 더 많이 손주를 기다리셨으니까요. 어머니, 병원에 다녀왔어요. 그런데 임신이 안 되었다고 하네요. 어머님은 한참이나 핸드폰 너머로 아무 말이 없으셨어요. 당연히 한 소리 들을 줄 알고 잔뜩 긴장하고 있었는데 말이죠. 안 됐으면 어쩔 수 없지. 다음에는 언제 이식 가능하다고 하니? 그 냉동인가? 그거 할 수 있다고 했지? 이미 안 된 건 잊어버리고 빨리 다음 이식 준비해라. 딱 그 말만 하시고 전화를 끊으시더라고요. 그때는 얼마나 감사하던지 어머님도 저만큼 실망하셨을 테지만 내색하지 않으셨죠.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남편은 아무 말이 없었습니다. 제가 말을 걸어도 뚝뚝 끊어지는 단답형 말뿐이었죠. 처음에는 실망이 너무 커서 그러나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며칠이 지나도 그의 기분은 쉽게 나아지지 않는 겁니다. 예전처럼 또 말을 잘하지 않는 남편의 모습에 저도 점점 지쳐만 갔습니다. 착상에 실패해서 저도 예민할 수밖에 없었던 상황이었고 이제는 남편에게 말 거는 것조차 포기하고 말았습니다. 그렇게 서로 대화를 잃어간 채 한 달이 지나버렸고 어김없이 생리가 터지고 말았습니다. 생리가 터질 것을 알고 있었지만 정말 실망스럽더군요. 사람 마음이 그렇잖아요. 혹시라도 기적이 일어나지 않을까 하는 마음이요. 저는 다시 병원을 내원하고 피검사를 하고 이식 날짜를 잡아야 했습니다. 호르몬 주사를 맞지 않을 뿐이지 복잡한 건 똑같았습니다. 다시 이식날이 되어 병원 천장을 바라보고 있는데 마음이 복잡해지더라고요. 이번에는 3개나 넣는데 혹시 새쌍둥이가 되는 거 아닐까? 아니면 저번처럼 3개 다 실패하는 건 아닐까? 별별 생각이 다 들었습니다. 그래도 이번에는 제발 한 녀석이라도 잘 붙기를 기다렸습니다. 그때 어머니께 전화가 왔습니다. 이식은 끝났니? 이번에는 편하게 쉬어라. 회사에 쉰다고 말도 하고. 알겠니? 그래야 그 고생을 또 안 하지. 네, 어머니. 회사에도 내일 모레까지 쉬겠다고 말하고 월차 당겨 썼어요.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아유, 달랑 이틀 쉰다고 아이가 달라붙는다니? 더 쉬어야 하는 거 아니야? 저도 그러고 싶은데 더는 눈치가 보여서 뺄 수가 없네요. 다른 직원들도 일이 있다고 해서요. 최대한 마음 편히 쉬려고요. 그래, 너희 집으로 가지 말고 이쪽으로 와. 그래야 푹 쉬지. 친딸처럼 챙겨주시는 마음에 감동했습니다. 하나하나 신경 써서 챙겨주는 게 어렵잖아요. 어머님은 이부자리 하나, 먹는 것 하나까지 신경 써서 챙겨주셨지만 이번에도 임신이 되지 않았습니다. 2번째 시험관마저 실패를 하니 마음이 뒤숭숭해졌습니다. 큰 문제가 없으면 착상이라도 했을 텐데 그럴 기미조차 보이지 않았으니까요. 간혹 면역 이상이 생겨 배아가 착상하지 못하게 하는 경우도 있다고 했거든요. 하지만 저를 가장 힘들게 한 건 바로 남편의 무관심이었어요. 고생했다. 그 한마디가 그렇게도 어려운 걸까요? 남편은 그 한마디조차 제게 해주지 않는 겁니다. 모든 일을 남일처럼 방관하는 남편이 너무 얄미워 죽겠는데 어머님께서도 저번처럼 그냥 넘어가시지 않으셨죠. 너는 무슨 애가 2번씩이나 아이를 흘려보내니? 정말 너한테 큰 문제가 없다고 했니? 나는 아무래도 그 병원이 못 믿었다. 어떻게 2번이나 실패할 수가 있지? 다른 집 며느리들은 척척 잘도 붙더구만. 아유, 내가 말을 안 하려고 해도 안 할 수가 없다. 어머니, 정말 죄송해요. 저도 이번에는 정말 조심한다고 했는데 제 아이들이 아니었나 봐요.
말은 그렇게 했지만 속으로는 서러워 미치겠더라고요. 저도 엄마가 되고 싶고 아이를 품고 싶은 마음은 간절한데 왜 임신 실패는 전부 여자 탓인 걸까요? 차라리 여자가 아니었다면 이런 고통은 안 겪어도 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도 들었죠. 아무튼 다음에 다시 시험관 준비해라. 이번에는 직장을 그만두고서라도 임신을 해야지. 이렇게 해서 어느 세월에 임신한다니? 직장을 그만두라는 말에 숨이 턱 막혀왔습니다. 제 모든 인생을 임신에만 매달려야 하는 건 아니잖아요. 어머님이 직장까지 그만두고 임신에 집중하라고 하는데 저는 그러고 싶지 않았습니다. 꼭 아이를 낳고 살아야 될 필요도 없고요. 상황에 맞춰 살면 되는 거 아닐까요? 그래서 처음으로 어머님께 반기를 들었습니다. 대답 안 하고 뭐하고 서 있는 거야? 직장 안 그만둘 거니? 응? 그렇게 해서라도 아이를 가져야 할 거 아니야. 조금 쉬었다가 하면 안 될까요? 연속으로 2번이나 시험관을 했더니 몸이 너무 축난 것 같아요. 몸이 회복되고 나서 할게요. 그게 무슨 말이야? 하려면 바로 해야지. 아이가 너를 기다려주기라도 한다던? 바로 해라. 벌써 너희가 아이를 못 가진 게 몇 년인지 알기나 하니? 벌써 낳아도 2~3명은 낳았겠다. 저희 결혼 기간이 짧진 않은 시간이었지만 한 번에 임신하려고 하니 심적으로 부담이 되었습니다. 어머님의 말도 틀린 말도 아니었죠. 지금 멈추면 언제 다시 할지 모르는 일이니까요. 당시에 제가 가장 무서웠던 건 제 배를 찌르는 호르몬 주사가 아닌 이식 후 11일을 견디는 시간을 다시 겪어야 하는 것이었습니다. 설레고 기대했던 그 시간이 피검사 한 방으로 쓸려내려가야 했던 그 경험을 다시는 하고 싶지 않았죠. 남편이라도 옆에서 거들어주면 좋겠다 싶었는데 그는 그럴 생각이 없는지 멀뚱멀뚱 핸드폰만 들여다보고 있는 겁니다. 자신은 편하게 정자만 빼주면 그만이라는 것처럼요. 첫 시험관 실패 후 그는 계속 그렇게 무관심의 상태로 지냈습니다. 저는 어떻게 해서든지 남편의 아이를 가지고 싶어서 노력하는데 제게 관심조차 주지 않는 것은 너무하다고 생각했죠. 정말 몸이 힘들어서 그래요. 한 달만이라도 쉬었다가 다시 하겠습니다. 안 된다니까 그러네. 너 나이가 몇인지는 아니? 언제 아이 낳아서 키울래? 아직 젊으니까 언제까지 젊을 줄 아는 거냐? 너 혹시 정말 몸에 이상이라도 있는 거 아니냐? 그러지 않고서야 배알을 5개나 넣고도 임신이 안 되었다는 게 말이나 되는 일이야? 어머님의 말에 서러웠습니다. 눈물이 볼을 타고 왈칵 쏟아져서 손으로 눈물을 닦아냈습니다. 그 상황에서도 남편은 핸드폰만 쳐다보고 있는 겁니다. 속이 뒤집히려고 하는데 어머님 옆에 있던 아버님이 남편 대신 말을 거들어 주셨죠. 아유, 그만 좀 해. 며느라기가 울잖아. 한 달 쉰다고 안 생길 아이가 생기는 것도 아니고 생기려면 때 되면 생기겠지. 지금 이 양반이 알지도 못하면 가만히 앉아서 텔레비전이나 봐. 내가 지금 며느리랑 이야기 중인 거 안 보여? 유일하게 제 편을 들어주던 아버님은 어머님의 핀잔에 입을 다물고 시선을 텔레비전으로 돌리셨습니다. 그 상황에서 제가 할 수 있는 것은 알겠다는 말밖에 없었습니다. 마음이 내키지 않으니 집으로 돌아오는 내내 정말 시험관을 다시 해야 하는 게 맞는 건지 의문이 들었죠. 정말 너무하다고 생각하지 않아? 나는 어떻게 해서든지 당신 아이 가지고 싶어서 노력하는데 당신은 뭐야? 어머님이 바로 이어서 하라고 다그칠 때 한마디라도 거들어줄 수는 없어? 꼭 그렇게 핸드폰만 들여다보고 있어야 해? 나보다 핸드폰이 더 중요하냐고. 남편도 제게 신경질적으로 반응을 했습니다. 내가 무슨 말을 해야 하는 건데? 시험관 실패한 건 당신이지 내가 아니잖아. 그런데 나보고 무슨 말을 하라고 그러는 거야? 자기가 하기 싫으면 그냥 하기 싫다고 말하면 되잖아. 당신도 아이 가지고 싶어서 그만두겠다는 말 안 하는 거 아니야? 남편의 말에 기가 막혔습니다.
남편의 말은 꼭 저 혼자 아이를 가지고 싶어 안다라는 사람 같았죠. 본인은 아이를 원치 않았다는 듯이 말이죠. 당신은 아이를 원하지 않는다는 소리야? 왜 시험관으로 생기는 아이는 당신 아이 같지가 않아? 저번부터 왜 그러는 건데? 난 당신만 있으면 돼. 아이 없어도 괜찮다고. 그런데 당신이나 어머니는 아이를 안 가지면 큰일 나는 사람들처럼 구니까 그렇지. 뭐? 내가 언제? 나는 어머님이 시키니까 그대로 따랐을 뿐이잖아. 당신도 결혼한 지 1년도 안 됐을 때부터 어머님이 나 앉혀놓고 한 이야기 다 들었잖아. 그런데 왜 내 탓을 하는 거야? 당신이 아이를 원하지 않았으면 어머님께 한마디 했어도 됐잖아. 이제까지 아무 말 없이 가만히 있었으면서 왜 나를 아이 못 가져서 미친 사람처럼 말하는 거냐고. 내가 언제 아이 못 가져서 미친 사람이래? 적당히 해도 되는데 정도를 넘어서니까 그렇지. 그러니까 어머님 성격을 잘 아는 당신이 그 한마디를 해주었으면 되는 거라고. 저희는 그렇게 같은 말을 하면서 한참을 싸워야 했습니다. 그리고 어김없이 어머님의 재촉이 시작되었죠. 생리는 시작했니? 생리하면 병원에 다녀와야지. 시험관 빨리 하고 아이를 낳아서 살아라. 그래야 사람 사는 정도 느끼는 거야. 내 말 알겠지? 어머님, 저희 아이 없어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이도 아이를 가지고 싶은 마음이 별로 없는 것 같고요. 저도 이번에 아이에 대한 마음 내려놓았어요. 핸드폰 너머로 어머님의 분노가 그대로 전해져 왔습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 아이를 안 가져도 된다니? 세상에, 내가 요즘 애들이 아이 안 낳는다는 말은 들어보긴 했다만 내 며느리한테 그런 말 들을 줄은 생각하지도 못했다. 시집 왔으면 당연히 자식을 낳아야 한다는 생각을 해야지. 그럼 뭐하러 결혼한다니? 당장 병원 가라. 알겠니? 변명할 틈도 없이 어머님은 핸드폰을 끊어버리셨습니다. 별 수 있나요? 이혼하지 않고 시댁과 연을 끊고 살 것이 아니면 어머님 말씀에 따라야죠. 저도 아이는 가지고 싶었습니다. 단지 시간을 여유 있게 가지고 몸과 마음이 회복하면 다시 시작하고 싶었던 거였죠. 다시 호르몬 주사를 맞으면서 난자 채취일이 되자 어머님은 저희를 다시 시댁으로 부르셨습니다. 저를 위해 어머님의 헌신적인 케어가 시작된 거였죠. 너희 내일 난자 채취하지? 오늘 우리 집으로 와라. 아들 거 받을 통도 챙겨온 거지? 꼭 들고 와라. 알겠지? 병원에서는 남편이 직접 와서 하는 게 가장 신선하다고 하는데요. 이번에는 남편이랑 같이 가서 받아올게요. 너는 무슨 바쁜 애를 자꾸 병원에 데리고 가려고 하니? 너도 일 그만두면 누가 너희를 먹여 살려? 잔말 말고 통이나 받아와. 제 생각으로는 신선한 정자가 성공률이 더 높을 것 같은데 굳이 정액을 받아서 가라니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남편과 충분히 갈 수 있는 시간이고 거리인데 말이죠. 그런 의문을 품고 저희는 시댁으로 향했습니다. 어머님은 저를 위해 다시 상다리가 부러지게 음식을 차려주셨습니다. 너무 감사했죠. 이번에는 꼭 착상에 성공해서 어머님께 손주를 안겨드리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저녁을 먹고 나니 졸음이 밀려들었습니다. 몇 달 동안 몸을 축내며 시험관을 하면서 최근에 체력이 많이 떨어졌는지 조금만 무리한다 싶으면 졸음이 쏟아져 왔거든요. 저녁 식사를 마친 상을 치우는 중에도 눈꺼풀이 감겨왔어요. 참아보려고 눈을 부릅떠도 눈이 감겨오는 겁니다. 서둘러 상을 치워놓고 남편의 방으로 들어가서 먼저 잠을 자게 되었습니다. 한 3시간 정도 잤을 때 목이 말라 깨고 말았죠. 그런데 거실에서 사람들의 목소리가 귓속에 들려왔습니다. 잠결이라 잘 들리지 않았지만 남편의 목소리라는 것은 확실히 알겠더라고요. 이거 꼭 계속해야 해요? 그냥 그만하면 안 돼요. 아이 없이 그냥 살겠습니다. 그게 저희에게도 더 좋을 것 같고요. 어머님께 그렇게 말을 해주니 남편이 제 앞에서는 내색 안 하더니 뒤로는 이렇게 내 편을 들어주고 있구나 속으로 뿌듯했습니다. 그런데 뒤에 들려오는 말이 조금 이상해지기 시작했죠. 그게 무슨 말이야? 아이는 있어야지.
아이 있는 것하고 없는 것하고 얼마나 차이가 크게 나는지 알기나 하는 거야? 이렇게 해서 낳은 아이가 제 아이예요? 아버지 아이잖아요. 저 사람 속여 낳아도 제 아이가 아니라 제 동생이 태어나는 거라고요. 제 아내 몸에서 나온 동생을 보면서 어떻게 평생 살라는 말이에요. 시끄러워. 그렇게 해서라도 아이를 낳아야 고자라는 소리를 안 듣지. 아휴, 난 부끄러워서 어디 가서 말도 못하고. 아이 하나만 떡하니 낳아봐라. 아무도 네가 그 무엇이냐, 무정자증이라는 거 아무도 모를 거다. 순간 제 귀를 의심했어요. 남편의 아이가 아니라 아버님의 아이라니. 거기다 남편이 무정자증이라는 말은 처음 듣는 말이었죠. 화가 머리끝까지 치밀어 오르자 밀려 들어오는 잠도 확 깨버리는 겁니다. 문을 벌컥 열고 거실로 나가자 세 사람이 놀란 토끼 눈을 하고 저를 쳐다보았습니다. 저는 남편에게 다가갔습니다. 그게 무슨 말이야? 방금 그 말 무슨 말이냐고. 사실대로 말해, 빨리. 남편은 저를 보고 깊은 숨을 내쉬더니 고개를 푹 숙이고 말했습니다. 미안해. 그동안 당신이 가져간 통에는 내 거가 아니었어. 우리 아버지 거였지. 나도 결혼 전엔 몰랐는데 결혼 직전에 갑자기 붉은 물이 나와서 병원에 갔더니 무정자증이라는 거야. 수치스러워서 아무한테도 말 못하고 어머니도 누구보다 손주를 원하시니까 내가 말 안 하면 그만일 거라고 안일하게 생각해버렸어. 일이 이렇게 커질 줄 나도 몰랐어. 여보, 정말 미안해. 지금 그걸 말이라고 하는 거야? 무정자증을 처음 알았을 때 나한테 말해야 하는 거 아니야? 왜 어머님에게는 말하고 나에게는 말 한마디 안 한 거야? 그리고 병원에서 검사했을 때는 무정자증 판정이 안 나왔잖아. 그때는 병원 내원하기 전에 미리 아버지의 것을 받아갔었어. 몰래 아버지 것으로 바꿔치기 해서 검사를 한 거야. 당신이 아이를 너무 좋아하니까 무정자증이라고 말하면 이혼하자고 할까봐 말 못하겠더라고. 그렇다고 나를 속여서 아버님 아이를 낳게 하는 게 말이 되는 소리래? 정말 눈이 뒤집혀서 폭발할 지경이었죠. 그런데 남편 옆에 계시던 어머님의 말이 더욱 가관이었습니다. 누구 애든 낳으면 되지 않니? 어차피 너희 남편이랑 피가 섞인 건 마찬가지잖아. 뭐가 문제라고 이렇게 소란인 줄 모르겠구나. 이 문제가 얼마나 심각하고 잘못되었는지 모르시는 어머님의 모습에 경악을 했습니다. 저는 어머님을 향해 소리쳤습니다. 어머님, 지금 제정신인 거예요? 그렇게 나오면 뭐예요? 어머님이랑 피 한 방울도 안 섞인 아이가 생기는 거예요. 시아버님의 아이가 다른 여자한테서 생기는 거라고요. 그런 생각은 하나도 안 하셨나 봐요. 저는 도저히 이 미친 집구석에서 못 살겠습니다. 당신, 나랑 당장 이혼할 준비해. 저는 거둑과 차키만 들고 시댁에서 뛰쳐나왔습니다. 차를 운전해서 친정으로 향했죠. 가는 내내 이 어이없는 상황에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사랑했던 남편과 믿었던 시댁이 저 몰래 이런 끔찍한 짓을 꾸몄을 거라고 상상도 못했습니다. 임신이라도 했더라면 그 아이는 누구의 아이라고 해야 하는 걸까요? 생각만으로도 끔찍했습니다. 연락도 없이 새벽에 친정으로 찾아가자 친정엄마 또한 놀라셔서 제게 남편과 싸웠냐고 물어보셨습니다. 저는 엄마에게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 일을 어떻게 설명을 해야 할지 막막하기도 했지만 다시 입 밖으로 꺼내는 제가 비참했거든요. 임신이 되지 않았지만 그게 시아버지의 시라는 말을 어떻게 할 수가 있었겠어요. 이혼이 진행되는 단 며칠만이라도 마음 편하게 주무시게 해드리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시어머님은 그 며칠도 그냥 놔두지 않으셨습니다. 다음날 어머님은 친정집으로 찾아오셨죠. 너 이게 무슨 경우니? 오늘이 난자 채취일인 거 몰라서 병원에 안 가는 거야? 다시 한 달을 기다려야 한다는 거 몰라서 이러는 거야? 네 남편 알면 어떻고 네 시아버지 알면 어떠니? 나는 그런 거 아무 상관도 안 한다. 너도 내 아들 좋아하고 같이 살 요량이면 그냥 순순히 받아들여라. 옆에서 잠자코 듣고 있던 엄마가 얼굴을 찌푸렸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야?
누구의 아이를 어쩌고 저째? 네 시아버지 아이가 왜 나오는 거야? 제가 지난번에 했던 시험관 배아가 남편의 정자를 넣은 게 아니고 시아버지의 정자를 넣은 거였대요. 남편이 무정자증이라서 저를 속이고 시아버지 아이를 가지게 하려고 했어요. 친정엄마는 제 말이 끝나자마자 시어머니의 멱살을 잡으셨습니다. 우리의 말이 사실이에요? 아니, 지금 남의 딸한테 뭐 하는 짓인 거예요? 지금 사돈 딸은 우리 집안 며느리예요. 저희 집에 며느리로 들어왔으면 집안의 대를 이으라고 말하는 게 그렇게 이상한 겁니까? 제 아들이 정자가 없으니 시아버지 정자라도 받아서 대를 이어야죠. 당신 나가. 당장 내 집에서 나가. 아무리 그렇다고 해도 사람이 할 짓이 있고 아닌 게 있는 겁니다. 물어봐도 거절할 판에 속이고 그런 일을 저질렀으면 최소한 잘못했다고 말해야지. 고소하기 전에 빨리 꺼져요. 어머님은 한참을 엄마를 노려보시더니 뒤돌아가셨습니다. 너는 그런 일이 있었으면 엄마한테 당장 말을 해야지. 말도 안 하고 뭐 하고 있었던 거야? 최서방 당장 불러라. 내가 가만두나 봐. 엄마의 전화를 받은 남편이 헐레벌떡 친정으로 달려왔습니다. 엄마는 남편이 현관으로 들어서자마자 다가가셔서 뺨을 세게 내리치셨습니다. 금수만도 못한 놈. 자네는 엄마가 시킨다고 다 하는 모양이지? 그게 무슨 짓인지 알면서 입 꼭 다물고 뭐 하는 짓인가? 딸한테 이야기를 들어보니 아이를 그렇게 바라지도 않았던 모양이던데 그러면 처음부터 사실대로 말하고 그냥 둘이 살면 되지. 원하지도 않은 아이 낳게 해서 뭘 어쩌려고. 내 딸 데려갈 때는 손끝에 물 한 방울 안 묻히게 할 것처럼 굴더니 이게 무슨 짓이야? 남편은 엄마 앞에 무릎을 꿇고 빌기 시작했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장모님. 처음부터 그럴 생각은 없었습니다. 저도 아내한테 말할 자신이 없어서 어머니께 말한 건데 그렇게 해서라도 아이가 있어야 사람답게 사는 거라고 하셔서 저도 첫 시험관이 끝나고서야 잘못되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다 제 잘못입니다, 장모님. 제발 용서해 주세요. 그딴 변명 다 필요 없네. 뭐? 늦게 깨달아? 처음부터 알았어야지. 이혼 서류는 내가 다 준비해 놨으니까 자네는 서류에 사인만 하면 되네. 당장 내 딸이랑 이혼하게. 안 됩니다, 장모님. 저는 이제 정말 아내뿐입니다. 제가 무정자증인 걸 알았으니 그냥 둘이 살아도 되는 거 아닌가요? 왜 이혼을 해야 합니까? 미쳤냐? 내가 고자랑 살게? 이 일이 있기 전에는 사랑이라도 있어서 살았겠지만 당신이 한 짓을 봐. 정이 안 떨어지겠어? 지금은 당신 얼굴만 봐도 소름이 돋고 구역질이 나. 남편을 향해 소리를 꽥 질렀습니다. 제발 자기야. 나는 당신 없으면 살 수 없어. 당신도 알잖아. 나는 이제 당신뿐이야. 한 번만 용서해줘. 다시는 이런 일 없게 할게. 당신이 원한다면 우리 집이랑 연도 끊을 수 있어. 착각하지 마. 난 당신 어머님이 싫은 게 아니라 나한테 한마디도 안 했던 당신한테 실망한 거야. 내가 시험관에 실패했을 때 따뜻하게 한마디라도 건네주었어? 그 고통은 온전히 나 혼자 견뎌야 했잖아. 최소한이라도 안타까워하고 위로라도 해줬어야 하는 거 아니야? 그리고 시험관에 성공해서 아이라도 낳았다 치자. 그럼 당신은? 아빠 노릇은 잘했을까? 당연히 안 했겠지. 남편은 아무 말 못하고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당신이 이혼을 계속 거부한다면 어쩔 수 없이 우리는 소송으로 가야겠네. 송장 보낼 테니까 가서 기다려. 현관 밖으로 남편을 밀어내고 문을 쾅 닫아버렸습니다. 어떻게 끝까지 저렇게 뻔뻔하게 나올 수가 있죠? 그런 끔찍한 짓을 제게 저질러 놓고 아무 일 아니다는 듯이 구는 시댁 식구들 얼굴을 다시는 보기 싫었습니다. 제게는 시험관에 실패한 것이 하늘이 내려준 천운이나 다름이 없었죠. 힘들게 낳는다고 쳐도 시아버지의 아이를 보며 어떻게 평생을 살 수가 있었겠어요. 결국에는 아이를 원망하고 미워하게 되었을 겁니다. 저를 모두 속이고 만든 아이였으니까요. 저의 지속적인 이혼 요구에 남편은 계속 이혼을 거부하는 겁니다. 남편과 빨리 이혼하고 관계를 끊어내고 싶었지만
합의 이혼을 거절하니 어쩔 수 없이 지금은 변호사를 선임해서 이혼 소송을 진행 중입니다. 남편과는 이혼을 해서 헤어진다고 쳐도 제 마음에는 이미 커다란 트라우마가 남아버렸습니다. 잠도 수시로 깨고 한동안 술을 먹지 않으면 잠이 들지 못할 정도였죠. 지금은 신경정신과를 다니면서 상담도 하고 약도 꾸준히 먹은 덕분에 차차 좋아지고 있어요. 아직도 그 일을 생각하면 어이가 없어서 답답한 마음에 익명의 힘을 빌려 이곳에 글을 적게 되었네요. 이렇게 글을 적어 올리면 꽉 막힌 속이 조금은 시원해질까 싶어서 말이죠. 요즘에 난임 부부가 많다고 하잖아요. 일부러 아이를 안 가지고 둘이서만 사는 부부도 많이 늘어나고요. 그런데 왜 시어머니는 제게 시아버지 아이까지 낳아가면서 아이를 키우게 하려는지 이해가 되지 않았어요. 아들이 고자라는 게 그렇게도 싫었던 것일까요? 제 친구 말로는 어머님이 아들이 몸에 이상이 있다는 것을 인정하고 받아들이지 못해서 그런 일이 생긴 것 같다며 말하더라고요. 저도 곰곰이 생각해보면 납득할 만한 이유가 그것밖에 없더라고요. 시어머니는 항상 다른 사람의 말보단 자신의 말이 옳고 바르다고 생각했으니까요. 제 사연을 보면서 어떤 생각을 하셨을지 모르겠네요. 일단 저는 저와 같은 사연은 없었으면 좋겠네요. 자식만이 자신을 평가하는 잣대는 아니잖아요. 이 세상에는 각자의 모습대로 사는 많은 사람이 있으니까요. 모두 즐거운 일만 가득하시길 빌면서 이만 긴 글을 줄이겠습니다.